자, 수험생 여러분 잘 되고 있으십니까? 교재 우리 제1회 실전 모의고사 해설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6강, 그러니까 1, 2, 3회에 대해서 각 2강씩에서 중개사법 6강으로서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이 최종 정리하신 내용을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해설로서 반갑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수험 생활도 막바지죠. 자, 여러분 쭉 꾸준히 공부를 잘 하신 내용, 그 내용 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우리 단원에서는 그래도 이게 효자 과목이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셨던 내용을 총괄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학습을 잘 하시고 꼭 시계 꺼내놓고 실전 모의고사 시험 치듯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해답 절대로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3회분이 있으니까 몇 회분의 점수가 몇 점쯤 나왔는지 그렇게 관리하셔서 틀린 지문들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차피 막바지 수험 생활이기 때문에 맞추는 문제는 계속 맞추습니다. 맞출 수 있으니까 틀린 지문들만 딱 뽑아서 3번의 모의고사에서 틀린 것들만 딱 뽑으면 그 내용만 본고사 시험 치러 갈 때 들고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보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걸로 어차피 맞추는 문제는 맞췄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령 및 실무 여러분 꼭 소개 성과 효자 과목으로서의 점수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단원을 출발해 봅니다. 자, 그래서 24년 인강드림 실전 모의고사 해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에 관련되는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틀리는 것 일단 답이 2번이죠. 자,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여러분과 계속했던 이야기 이 타인의 의뢰,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정의죠. 중개업에 관련되려면 글자가 3글자니까 조건이 3가지다. 항상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중개업은 1번 타인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2번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당권의 설정은 중개의 업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것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1, 2, 3 조건이 다 돌았으니까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체크하셔야 되겠고, 자, 중개업에 해당되기 위해서 저당권의 설정이 중개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익히셔야 됩니다. 꾸준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단원에서 예를 들어서 금전소비대차의 알선 이런 표현이 어렵다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저당권의 설정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으로서 2번이 갑니다. 자, 나머지 다 중개업에 해당됩니까? 1번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한 번 한 것 해당되지 않죠. 3번 정의도 중요하죠. 정의의 1번입니다.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방금 했죠.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당연하게 이 3번 지문이 정확하게 돌았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기도 합니다. 4번 부동산 중개업무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개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 의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이라 추정된다는 것이 역시 판례의 입장이다. 아주 정확한 지문입니다. 이게 중개의 대상이고 5번 중개행위에는 개공사가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유명한 판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판례를 익히실 때 일방 중개뿐만 아니라 쌍방 중개가 연결이 됐다는 말은 자,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많이 그렸죠. 그래서 파는 자 값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사주세요 해서 두 사람의 중개를 받고 연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팔아주세요는 왔는데 사달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B 개공사에게 당신이 매수자를 찾아보시오.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합치면 뭘로 본다?
중개로 본다라는 판례죠.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전부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 2번하고 정리하셨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여러분 중개대상물도 빠질 수 없는 단원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부터 보면 5번이죠.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특정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 돌았습니다는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이므로 독립된 분개대상물이 되고 개공사가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다. X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지행에서 계속 배우지만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은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분양권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개할 수는 있지만 이 물건을 샀다 팔았다를 업으로 합니다. X죠. 그래서 매매업은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5번. 나머지 연결이 다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여기 4번 지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이게 뭐가 된다?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5번 정리해 줍니다. 3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삭제해야 되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설명은 자, 우리 법 제4조는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 문제 반드시 출제할 거라고 예고했죠.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5번부터 봅니다. 자,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로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래서 O. 자,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1번.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원칙적으로 국토장관이 결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므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수료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라 합니다. 국토장관은 국가기관이죠.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자체 조례. 그래서 틀렸고 2번 시험을 협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면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토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한다. 또 X예요. 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자가 결정한 수수료지 국토장관의 승인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다음 날부터 7일 내로 접수를 처리하면 100분의 얼마? 60%를 반납하죠. 그래서 또 틀렸고 4번 시험 부정행위자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까지는 좋았죠.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 통보하되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때문에 X예요. 여러분 등록의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죠.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응시는 할 수 없지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 5년 동안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하면 X의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데 지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한 지문들이죠. 여러분 반드시 익히시고 이 정도는 잘 정리하셨을 거라 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개설 등록 기준과 절차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옳은 것부터 볼까요? 답은 1번이죠. 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이에 따른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 무등록업자입니다. 그때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하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등록업자는 나쁜 놈이니까 계약도 무효일 거야. 그러면 틀려요. 계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가 합치됐으니까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받을 권리는 인정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 1번 들었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잘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는 틀리나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임차하면 등록을 할 수 있다. X의 그냥 건축물 대장이지 가설 건축물 대장에는 중개사무소를 만들 수 없죠.
3번 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등록 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X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행정처벌 내용이 다르다 X입니다. 같답니다. 여러분 무등록업자 제일 센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죠. 그때 거짓 부정한 방법 다른 사람 자격증을 빌려서 한 자도 요 내용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거짓으로 등록한 자도 3년에 3천만 원 똑같습니다. 5번 소공사로서 그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X입니다. 여러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난 뒤에 소공사 자격증 있죠?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공사로서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죠. 소공사가 등록을 해서 개공사가 되면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 1번. 이 4번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문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 접어들었습니다. 중개사법 제10조에서 규정된 결격 사유도 매회 출제되죠. 자,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답부터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이 법에 의해 자격이 취소되어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 취소 후 3년 동안 결격 사유가 진행됩니다. 당연하죠. 자격이 한번 취소된 자를 내일부터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오늘 취소시키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취소된 자 3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중개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5. 자, 타당한 게 돌았으니까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개공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등록관청이 취소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효력을 소멸한다. X입니다. 취소가 되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됩니다. 3번 사무소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나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한 자 모두 무등록 상태에서 한 자로 처벌받는 점에서 같다. X입니다. 자, 등록도 하지 아니한 자 당연히 무등록업자지만 자, 여기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취소가 되면 무등록으로 하지만 결격 사유자가 중개업을 했다라고 무등록 상태로 볼 수는 없죠. 이런 지문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된 자가 자 법률의 변경 요 법률의 변경이 면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죠? 같은 말이에요. 법률의 변경 즉 면제가 되면 곧바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X 면제된 자 얼마 지나야 된다. 더하기 3년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 5번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어야 벗어날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하고 노래 많이 했죠. 이 벌 33.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받은 자, 즉 이 벌 33이 결격 사유지. 이 법 아닌 다른 법도 틀리지만 벌금 받고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지문은 2번입니다. 자, 이런 지문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1회 실전 모의고사가 중요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틀리는 것 하나 있죠? 3번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 이때 가설 건축물 대장을 포함한다 하면 틀려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되고 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답이 3번인데 가설 건축물 대장에는 중개사무소를 만들 수 없다. 그거 일정하시고 자, 나머지 지문들은 다 정확한 지문들이니까 체크하시되 5번 지문도 중요하죠. 중개사무소는 일정한 면적의 확보 의무는 없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만 있으면 되지 몇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하면 그건 무조건 X입니다. 면적의 확보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3번 이렇게 가죠. 자, 다음 지문 갑시다. 7번 돌았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업무 범위를 위반한 개공사는 여러분 중개사법 14조 법인의 업무 등 해서 개인에 대한 업무의 제한 범위는 분명히 출제된다 그랬죠. 지금 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업무 범위를 위반한 공인중개사는 볼까요? 5번 체크합니다. 서울 노원 상계동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부칙 6조 양의 개공사무는 노원 하계동에 살고 있는 의뢰인 A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그의 소유 빌딩의 매각 의뢰를 받고 이에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시켰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부칙 6조의 업무 지역은 어디입니까?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데, 이 사람의 사무소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으면 서울시 전체 물건만 해야 되죠. 경기도 수원에 있는 물건을 거래했으니까 요 업무 범위를 위반했고, 부칙 6조가 이렇게 업무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여기 업무 지역을 위반하는 것은 부칙 6조만이 적용되니까 이것도 아주 독특한 내용으로서 익히셔야 됩니다. 자, 다른 지문들은 다 맞죠? 특히 여러분 3번 부칙 6조 이하의 개공사 병원 사무소 내에서 중개업의 부동산 컨설팅업을 겸하고 있다. 개인은 어차피 아마 시술 수업을 해도 된다. 이 정도로 수업했죠. 그래서 개인은 업무의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4번 지문도 중요하죠. 안산시 단흥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부칙 6조는 경기도 물건만 거래해야 되지만 자기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했다면 타 지역의 물건도 거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죠. 자, 틀린 것 5번 해서 부칙 6조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여기까지 짚으셔야 됩니다. 자, 8번 넘어갑니다. 고용인에 관련되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것을 찾으시오. 이 고용인에 관련되는 지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것 4번 체크합시다. 소공사 인장 등록해야 되죠. 그때 고용신고 시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개공사들이 공동사용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때는 공동사용사무소에서 공동고용인 하면 틀려요. 이 사무소 공동사용은 장소를 같이 사용할 뿐이지 모든 권한과 책임은 각자 부담하므로 공동고용인 하는 표현은 X입니다. 각자 고용합니다. 2번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공사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도 개공사 무과실 책임을 진다. X죠. 반드시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인과, 원인과 결과가 성립돼야 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개공사 보고 책임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X. 자, 3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개공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했다 한 때도 개공사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의 한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개공사에게 구상권을 행사 못하게 한다면 계속 잘못을 하고 다니겠죠. 그래서 잘못은 네가 했지만 내가 다시 청구하겠다라고 구상을 해야만 그 고용인이 함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해배상 책임에는 뭐가 따라간다? 구상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익히셔야 되고 5번 고용인이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고용한 개공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X입니다. 고용인 관계를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였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자, 그래서 고용인에 관련되는 지문도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9번 돌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와 소공사의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답부터 볼까요? 틀리는 것 3번 들어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에 규정된 개공사 및 소공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얼마?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입니다. 그래서 숫자 문제죠. 기출된 지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 숫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로 세로 각각 얼마? 7에서 30mm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죠. 그래서 소공사와 개인은 7에서 30mm 인장이라는 숫자 잘 봐주셔야 됩니다. 가볍게 틀린 것 3번 정리합시다. 10번까지 왔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개공사가 항상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중개사법상의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러분 게시해야 되는 것 뭐라고요? 등수보자를 게시합니다. 자, 게시하는 것 등수보자고 나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싶으면 등수보자는 게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등,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등이 두 개죠. 중개보수표, 보증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자, 등록증 돌았죠. 그 다음에 자격증 돌았죠. 그 다음 보수표, 등수, 그 다음 보증서류, 소공사가 있는 경우 거의 자격증이니까 역시 자격증에서 등수보자가 다 돌았는데 여기서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러니까 이거 문제 잘못 냈는가 싶으죠. 그런데 답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은 부칙 6조는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서 자격증은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만 게시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수보자를 게시하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지금 여기서 안 해도 되는 거 찾아라. 이러니까 문제가 잘못 냈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자격증이 답이 하나 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소공사가 있다면 소공사 자격증 게시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칙 6조는 게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좀 모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실 것. 자, 등수보자를 게시하는데 여기서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자격증 하는 게 하나 있다고. 이 부칙 6조는 게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용으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까칠한 문제죠. 자, 11번 들어왔습니다. 휴업과 폐업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휴폐업도 반드시 한 문제 들어오죠. 타당하지 않는 것 해서 답은 4번 체크할까요? 휴업하였던 개공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항상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해야 한다. X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3월을 초과할 때만 휴업 신고를 하니까 만약 한두 달을 놀았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휴업한 자 항상 하면 틀리는 것 주의하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답은 4번입니다. 자, 1, 2, 3, 5 잘 정리되었죠. 특히 3번 지문도 잘 보셔야 돼요. 사무소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하는데 만약에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 못했다면 이것도 뭐 해야 된다? 휴업 신고해야 된다. 이런 지문도 출제됐던 사정이죠. 자, 나머지 다 정리됐고 5번 지문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했다. 그럼 별도로 등록관청에 갈 필요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해줌으로써 옛날에는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하고 중개업 폐업 신고를 두 군데 갔다면 지금은 어느 쪽 한 군데를 가더라도 거기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공사를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지문들 5번도 맞다는 것도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답은 4번 들어갔습니다. 12번 넘어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의 장점에 타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전속중개계약도 우리 단원에서는 시험에 빠질 수 없는 단원이죠. 자, 타당하지 않는 것부터 볼까요? 답은 4번 찾았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성사했다면 개공사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공사에게 유리하다. 개공사에게 유리한 것이 전속중개계약은 맞지만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보수가 아닌 실제 비용을 지급하지 거기에 보수를 지급한다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 실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게 전속의 독특한 내용이죠. 자, 4번 수정하시면 1, 2, 3, 5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전속중개계약도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13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거래정보망의 설치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속중개계약에 한 문제가 들어오면 부동산 거래정보망 반드시 이어서 한 문제 들어오죠. 옳은 것을 찾으시오. 옳은 것부터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으나 법인인 개공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는 없다. X, 맞죠? 여러분 협회에서 지금 거래정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인 개공사는 14조 업무만 해야 돼.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14조 업무에 거래정보사업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지문이 5번이 옳은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수정해 볼까요? 1번 부가통신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시도지사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X예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 국토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개법셈 전화번호로 기억하라 그랬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이 가입합니다. 뭐 1000명 이런 거 틀리죠. 500국에 230번 우리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고 중개법셈 전화번호로 기억합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1인, 정보처리기사 1인을 확보해야 되죠. 암기표 7번에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통, 전공할 때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하나입니다. 자, 4번 거래정보망이란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 간의 X죠. 의뢰인은 절대로 정보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개공사 상호 간에만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3번 지문 하나하나를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하나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엑기스들의 지문들이 딱 떠 있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거래계약서와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자, 답이 1번에 보입니까? 자, 개공사의 중개로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 개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개공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항상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O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작성 안 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럼 1번이 타당하다면 수정해 볼까요? 2번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법령상 사용이 강제되어 있는 서식이 있으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X예요. 여러분 거래계약서 법령상 강제되는 서식이 없다? 없어요.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이거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3번 당해 중개 업무를 보조한 고용인은 개공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 이 고용인 때문에 틀리죠. 소공사만 서명 날인을 같이 하지 중개보조원 서명 날인하지 않습니다. 이 고용인에는 보조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틀린 지문. 4번 협회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렇게 하면 X예요.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자체가 없다. 5번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거래계약서에 함께 서명한다. X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소공사가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당한 것은 1번. 왜 틀렸다를 여러분들은 짚어가고 있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이번에는 확인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옳은 것 4번 보입니까?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하더라도 개공사와 함께 중개대상물에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는 없다. 여러분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라더라도 개공사와 함께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 맞는 이유가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개공사에게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사는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다지 의무는 없죠. 그죠? 이런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틀린 것 수정합시다. 1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X죠. 확인 설명 의무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야 되지 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중개 물건을 설명하는 것 아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확인 설명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도, 임대 등 권리를 이전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또 X예요. 이런 물건에 대한 설명은 권리를 이전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 사는 자, 취득하는 자한테 설명하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매도인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건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X. 자, 3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업무 보정 설정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러분 확인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시 이런 표현은 없죠. 틀렸고. 자, 5번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공사, 개공사와 함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는 개공사에게 있습니다. 근데 소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했으니까 작성할 수 있다지 소공사에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 들어오면 X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적하셔야 될 지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것 4번. 나머지는 왜 틀렸다를 체크했는데 작은 차이들의 조금씩의 차이점을 반드시 암기하다시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확인 설명서에 관련되는 내용은 반드시 출제합니다. 16번까지 옵니다. 자, 개공사가 이전 의뢰인과 취득 의뢰인 모두에게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아닌 것은 답이 5번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전속중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그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니까 두 사람이지 쌍방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매도인, 물건을 파는 자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매수인,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자, 양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게 뭡니까? 첫째,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됩니다. 이 물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죠? 그 다음 당연히 거래계약서 작성되면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죠. 그리고 나는 업무 보정 얼마나 설정돼 있다. 이거 당연히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마지막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해야 될 의무, 쌍방에게 주어진 의무지 일방에게만 신의 성실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 당사자에게 일어나는 것, 요 세 가지 개념을 잘 시험에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몇 번? 5번 이렇게 출발했죠. 17번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17번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판례입니다. 틀리는 것은 여러분 이 문제는 별표 문제입니다. 전부 관련되는 것이 모두 판례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틀리는 것부터 볼까요?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 행위를 한 후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는 않았으나 당사자들과 중개보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로 무등록 중개업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 하면 이거 X예요.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자, 무등록업자는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자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놈이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만 하더라도 처벌할 것 같죠. 근데 우리 판례는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받아야만 처벌한다 라는 판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다 정리했고 뭐 쌍방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도 당연히 관련되는 중개업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 중개업이 되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는데 단 한 번 중개를 했더라도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하면 이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해되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딱 한 번 했어. 그런데 이걸 간판을 걸어놓고 했다는 말은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의 판례입니다. 자, 틀리는 것 5번 정리하시고 수수료를 받아야만 처벌하지 요구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18번 들어왔습니다. 자, 손해배상과 업무보정 설정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부터 볼까요? 4번. 자,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내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여러분, 업무 보정으로 돈을 물어줬다면 15일 내로 가입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 숫자는 중요하지만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보전하는 게 아니고 다시 가입해야 되고 공탁은 채워놓고 하겠죠. 이 보존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숫자 15일은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다시 가입합니다. 15일 내로 공탁한 자는 돈 2억을 맡겨놓고 영업을 했으니까 물어줬다면 모자라는 돈을 채워놓고 하겠죠. 그때 보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주의해야 될 지문이죠. 자, 나머지는 다 정리됐습니까? 공동사무소 모두 각각 보정을 설정합니다. 특수법인 대표적으로 지역농협도 2천만 원의 업무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 개공사 5번 업무 개시 전까지는 보정을 설정한 하되 이런 업무 보정 설정은 등록관청에다가 직접 통보해 준다면
개공사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지문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4번. 왜 틀린 줄 아시죠? 공탁은 보전하지만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은 다시 가입하고 영업합니다. 19번까지 옵니다. 자, 19번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답이 4번이죠.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부동산 정보 유통 체계를 통한 공동중개로 계약이 체결되면 쌍방에게 받을 수는 없고 일방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거래 정보망 하는 게 컴퓨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이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관리주고 유통하니까 이런 거래 정보망을 통했다면 개공사가 2명이니까 매도인은 매도 개공사가 매수인은 매수 개공사가 받음으로써 이제 일방에게 받을 수 있다. 그러는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개공사의 보수 청구권의 행사의 법률적인 근거는 자, 행사는 뭐지요?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야죠. 발생은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이 체결된다 때문에 틀린 지문. 자, 2번. 개공사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요율, 한도액표에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하면 이거는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틀렸고 3번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 산출액의 선정 방법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나 산출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미만일 때는 월세 곱하기 70합니다. 5천이면 그대로 월세 곱하기 100 그대로 맞죠? 요 이하와 미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자 거기 주택 외에는 0.9% 범위 이내이다. 여러분 0.9% 하는 거 쌍방이면 0.9의 2배니까 1.8% 이내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겠죠. 0.9로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0.9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하고 잠깐 쉴까요? 자, 20번 시도지사로부터 실무교육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인데 여러분 공기업에서 교육할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여기 대학교죠. 협회 실무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정부기관 가능한데 거래정보사업자가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닌 것 답은 4번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자, 20번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21번부터 다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갑니다.